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지난 회차 제가 공유드린 48,000원 최종픽이 4등에 적중을 하면서 고등수에 적중하신 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은 개인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해주셔서 저 역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힘차게 또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48,000원 최종 픽을 공유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다른 픽을 추가해 보시라고 일부러 풀베이스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분석을 해서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저의 최종 픽이 정답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변경할 건 변경하시고 추가할 건 추가해 보시고,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가끔씩 한번 넣어보시고 해서 자신만의 최종 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최종 픽 전체 공개 영상과 멤버십 전용 영상하고 최종 픽이 다른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가 분석해서 선택한 최종 픽 48,000원 한 폴더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전체 공개 영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는 6경기만 추가적으로 멤버십 분들 전용 영상에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것도 같아서 이렇게 찍고 저럴 것도 같아서 저렇게 찍어서 따로 공유를 해버리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이 결과적으로 적중을 하든 틀리든 내가 선택한 픽에 너무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아무래도 유튜버기 때문에 나중에 좀 많이 맞은 걸로 어그로를 끌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는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최종 픽 14경기 편하게 광고 없이 모두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회차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뉴캐슬 대 셰필드. 자, 이 경기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셰필드가 리그 막판이 되면서 강등 때문에 똥줄이 타기 시작하면서 득점력이 최근에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수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중에 맹구와의 경기에서도 이기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역전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비 불안이 문제라고 보이고, 이번 상대가 바로 홈 깡패 뉴캐슬이죠. 이미 셰필드가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0대8로 개털렸었고, 뉴캐슬에서 득점을 기록했었던 이삭, 앤서니 고든, 칼럼 윌슨, 기마랑이스, 숀 롱스테프, 댄번 같은 자원들이 선발 출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뉴캐슬이 승리하기에 무리가 없는 경기다라고 느껴집니다. 또한 셰필드의 경우는 이제 리그 꼴찌로 4경기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경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뉴캐슬이 그 뒷공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 없이 뉴캐슬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울버햄튼 대 루턴타운. 자, 양 팀의 경우 지난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이 전반 39분 만에 벨가르드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인 열세에 있었던 경기였지만 루턴타운과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루턴타운의 득점은 페널티킥 득점이었다라는 점에서 이번 울버햄튼의 홈 경기에서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정팀 루턴타운은 시즌 초반 주전 수비 자원들에서 현재 톰 노키어, 아마리벨, 이사카보레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확실히 불안감이 있다라고 보이고, 최근 2경기만 보더라도 맨시티와 브랜드퍼의 2경기 연속 5실점씩을 기록을 했죠. 다만 울버햄튼의 경우가 최근에 잔류가 확정이라서 그런지 뜬금포로 10대 유스 선수들을 출전을 시킬 때도 있고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지난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가 기가 막힌 헤딩골을 기록을 했지만 득점 전 상황에서 쿠냐 선수가 본머스 선수의 아구창을 팔꿈치로 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득점이 취소가 됐죠.
그리고 어쨌든 본머스는 케르케즈 선수가 후반 79분에 퇴장을 당해서 수적인 열세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울버햄튼이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리 투표율의 65%는 너무나도 몰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루턴타운의 강등권 탈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강하다라는 점에서 무승부는 받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울버햄튼이 홈에서 3경기 연패 중이라는 점, 루턴타운은 원정에서 4경기 연패라는 점, 그리고 울버햄튼이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도 무승부는 함께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6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빌바오. 자, 빌바오가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레알 마드리드한테 2대 0으로 털린 이후로 비아레알과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비아레알은 46분에 퇴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빌바오가 홈에서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주말 그라나다를 상대로 빌바오가 홈에서 많은 슈팅을 때렸음에도 또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시즌 막판이 돼가니까 약발이다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는 왼쪽과 오른쪽 측면 수비자원인 데마르코스 선수와 유리베르치제 선수가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측면 수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한 AT 마드리드와 빌바오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빌바오가 마치 3연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두 번의 맞대결은 컵 경기였다라는 점, 리그에서는 AT 마드리드가 홈일 경우에 빌바오를 상대로 패배한 적이 한참 옛날로 돌아가서 2011년도 AT 마드리드의 퇴장자가 나오면서 홈에서 패배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AT 마드리드가 홈에서만큼은 빌바오를 상대로 리그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는 점에서 AT 마드리드의 승리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그리즈만 선수가 골 넣고 춤추는 세레머니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빌바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무 3패로 승리가 없었었다라는 점, 현재 빌바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저는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카디스 대 마요르카. 자, 양팀의 최근 1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특이점이 딱 눈에 들어오죠. 바로 원정팀이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고 카디스가 이번 시즌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2무로 패배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카디스의 패배는 선택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마요르카의 에이스라고 생각했던 무리키 선수가 골 넣은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대갈박 공격이 안 터져주고 있고 카디스나 마요르카나 두 팀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인데 카디스의 경우가 마요르카보다 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더 많이 뿌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같은 스타일이라면 카디스가 홈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8위로 강등권 탈출을 빨리 해야 되는 카디스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역시 마요르카보다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카디스의 주전 공격 자원인 193cm 크리스 라모스 선수가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다가 지난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46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다시 선발로 출전할 몸 상태를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격 자원들이 부상자 없이 자원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194cm의 무리키 대갈박은 이제 세모 대가리가 됐다. 카디스의 193cm 크리스 라모스 선수의 맞박이 터질 경기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카디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본모스 대 브라이턴. 자, 뭐 최근에 브라이턴 경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바로 골 결정력이 쓰레기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면서 공격은 하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브라이턴의 측면 공격 자원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브라이턴 홈에서의 맞대결 당시에 브라이턴이 3대 1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브라이턴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었던 경기였죠. 여기에 주전 공격 자원인 에반 퍼거슨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라서 지금 AS 로마와의 유로파 경기 이후에 리그 5경기 동안 넣은 골이라고는 데니 웰백 선수의 한 골밖에 없었죠. 번니와의 경기에서 득점은 번니 골키퍼가 헛발질로 자책골을 기록했던 경기였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경기는 본머스가 홈에서 이라올라 감독의 확실한 전방 압박과 역습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턴의 경우가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이 있어서 무승부를 바쳐서 본머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날. 자, 뭐 아무리 북런던 더비 경기다,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다 말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승리를 다들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트넘이 공격 작업을 할 때 양쪽 측면 수비 자원인 페드로 포로 선수와 우도지 선수가 중앙 쪽으로 많이 올라와 주면서 공격 작업을 하는데, 우도지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시즌 아웃이 된 상태라서 그 자리에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우도지 선수보다는 토트넘 전술에 덜 익숙하다라는 점이 걸리고, 지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보셨던 것처럼 토트넘은 보통 이번 시즌 뒤를 생각하지 않고 공격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격하다 공을 뺏겼을 때 한 번에 뒷공간이 개 털리면서 찬스를 내준다든지, 공이 있는 한쪽 측면으로 선수들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팀이 반대편으로 오픈을 해주면 상대적으로 너무 공간이 텅텅 비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빈 공간으로 벌려주는 플레이를 아스날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아무리 홈에서 3경기 연승 중인 토트넘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 아스날을 상대로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 뉴캐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나도 안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물론 뭐 뉴캐슬 경기 이후로 많이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풀 충전이 되어 있겠지만 컨디션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아스날의 경우는 뭐 첼시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두면서 득점 감각을 확실히 끌어올렸고, 현재 리그 1위 자리를 지키면서 한 경기를 덜 치르고 승점 1점 차이로 2위를 기록 중인 맨시티를 상대로 1위를 지켜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부터 아스날은 무조건 승점, 남은 경기 무조건 승점 3점을 계속 따놔야 된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라요. 자, 이 경기는 사실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솔로로스 선수가 라리가 득점 4위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알렉스 바에나 선수는 라리가 어시스트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비아레알의 홈 경기라는 점, 라요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득점이 라리가 꼴찌 수준의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비아레알이 현재 리그 9위로 남은 6경기에서 승점을 많이 쌓는다면 그래도 유로파 컨퍼런스나 정말 잘하면 유로파 진출권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승점 3점 무조건 따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라이오의 홈에서 맞대결 당시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비아레알의 퇴장자만 나오지 않았어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비아레알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베티스 대 세비야. 자, 베티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할 때 이스코 선수의 유무에 따라 공격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스코 선수가 복귀한 이후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베티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이스코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요세 페레스 선수의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세비야 역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베티스보다는 낮은 순위의 헤타페, 라스팔마, 마요르카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다라는 점, 또한 주전 수비 자원인 페드로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네마냐 구데이 선수도 부상, 그리고 주전 미들 자원인 올리버 토레스 선수와 지브릴 소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비야의 경기력이 나오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베티스가 홈에서만큼은 이번 시즌 실점이 확실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최다 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탄 상태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베티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최종 픽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주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